하트 목걸이 설명 시간입니다. 네 가지의 방법으로 하트 목걸이를 그려봤고요. 네,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형태로 그려졌죠.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하트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예쁜 하트를 그리려면 많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구글링 어떤 검색을 해가지고 하트 모양의 예쁜 주얼리들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 그려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질 겁니다. 물론 자기 개인 작품을 할 때랑 일을 할 때랑 그 예쁜 하트의 개념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익숙해질 겁니다. 일단은 사진을 가지고 와야죠. 사진 갖고 오는 게 항상 먼저니까요. 사진을 가지고 와야죠. 저는 그려놨던 거 캡처를 해놨고요. 그리고 바로 투명도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레이어도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 대략적인 크기도 정해놓으라고 했었죠. 저는 12.7로 했습니다. 그래서 12.7 해서 그냥 가로 길이만 해놓은 거죠. 어차피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 거니까요. 사진을 가져다 놓고 대략 꽁 찍어 놓고 딱 만나게 하면 됐죠. 그래서 잠그시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얘네들은 숨기고요. 커브를 그려봅시다. 커브를 이제 이 사각형도 버리고요. 제가 오늘 몸이 이상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도 계속 졸립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커브 연습했을 때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포인트를 분배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는 점 몇 개, 저런 형태는 점 몇 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어느 곳을 더 표현을 잘 해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점 개수가 전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맞겠군요. 이렇게 해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점 7개면 하트를 할 수 있어, 점 6개면 하트를 할 수 있어. 그냥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런 말 많잖아요. 굳이 책 제목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예를 들자면 정말 막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영어가 자기 입에 붙겠죠. 근데 이제 어떤 책 제목들을 보면 며칠 완성, 몇 달 완성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어가 며칠 만에 되고 그거 있잖아요. 몇 시간 만에 뭘 했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안 되면 환불해 줄 것도 아니면서 환불해 주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영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이거저거 다 해봤죠. 제가 영어 머리가 없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 영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형태를 잡긴 좀 힘들죠. 그래서 파이프를 바로 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지워주고, 그리고 저는 1mm 두께로 했습니다. 끝 모양 둥글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판판하게 없게 둥글게. 이번에도 역시 영어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름, 꼭 지름 반지름 확인하셔야 돼요.
아우, 제가 좀 뻐근하네요. 어찌됐든 요건 반지름, 요건 지름입니다. 그래서 지름 1mm 레코드 히스토리 꼭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얘는 잠궈 주시고, 그다음 이 녀석을 가지고 어떤 뭐 본인에게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뭐 그런 스타일로 바꿔 주셔야겠죠. 저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좀 꺼지는 그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축 늘어지는. 네. 왜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얘네 두 개를 붙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게 되면 약하겠죠. 물론 뭐 떨어뜨리고 나서 이 안에 무언가를 보조로 집어넣어 주셔도 되겠죠. 뭐 이렇게 기둥 하나 넣어주죠.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 쭉 만들어주면 위에서 봐서 안 보이면 땡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쭉 늘려서 여기에 줄을 통과시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저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쭉 내려오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잡아봤던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나? 아, 하나 있군요. 이렇게 해주고 쭉 내려왔다가 쭉 깔렸다가. 근데 이제 본인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어울리는 모양으로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맞는 물체를 그려야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형태가, 누가 보더라도 예쁜 모양이겠죠.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비대칭보다는 대칭을 좋아합니다. 좌우 균형이 맞아서.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대략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크게 하셔가지고 좀 뒤에서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가끔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까이에서 볼 때는 감이 안 오다가도 좀 멀리 보게 되면, 네, 그땐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고 여기가 좀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이 날 때도 있고, 네, 그게 간과하지 마시고 딱 어떻게 봐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셔야 막상 제품이 나왔을 때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게 계속 따라댕겨요. 에이, 그냥 뭐 나와서 줄질하면 되겠지.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렸던 게 막 남아있군요. 그 전에 그렸던 건 지워주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그 다음 저거 잠긴 걸 풀고 얘랑 같이 저 멀리 다 했으니까요, 보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네, 당연히 깨지겠죠. 지우고요. 요 녀석 할 차례네요. 이 녀석. 제가 영상 만든 것, 어떤 도구들 썼던 거 기억해보면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단면을 만들죠.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디포머블 변형 가능하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온몸이 뻐근합니다. 자, 변형 가능 디포머블을 눌러서 차수 3, 포인트 카운트 8개, 뭐 그렇게만 해주세요. 물론 뭐 여기서 바로 커브 주의, 어라운드 커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요. 다른 도구를 써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변형 가능해서 1mm 짜리 하나 그렸습니다. 물론 이 녀석의 심은 이쪽 방향에 있겠죠. 이게 신경 쓰인다면 여기서 90도 돌려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중심에 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뭐 면적 중심이라고 되어 있을래나요? 한글판. 잠시만요, 제가 한글판으로 하나 열어놔서. 네, 면적 중심 맞습니다. 창을 여러 개 띄웠더니 아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자, 다시 한번 보죠.
에어리어 센트로이드 면적 중심 하셔가지고 지금 이 건볼이 있으니까 과연 점이 있는지 선택이 된 건지 헷갈리게 되죠. 그때는 건볼을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선택이 다 됐습니다. 일단은 점하고 같이 그룹을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요 안에 재밌는 도구 하나 있죠. 오리엔트 퍼펜디큘러 투 뭐라고 써있죠? 투 커브. 그냥 커브의 수직으로 뭐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정확한 한글판 이름은 뭘까요? 이름이 뭐니? 커브의 수직으로 방위 변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점을 꼭 찍어 달라는 거. 그 다음 복사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복사를 안 누르면 한번 그리고 땡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페이스 포인트 기준점 한번 찍어주고 커브 그 다음 카피 예스 해서 끝점 한번 꽁 찍어주고 적당한 위치 저는 여기 그 다음 여기 끝점 이렇게 적당하게 한 거죠. 물론 여러 개의 단면을 넣으면 좀 더 재밌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밥 아저씨처럼 저는 하트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고 그려볼 걸 참 이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자, 원레일 해보죠. 잠깐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원레일 할 차례죠. 원레일을 해보겠습니다. 원레일 셀렉트 레일 골라주고요. 그 다음 크로스 섹션 커브를 골라 달라네요. 단면을 선택을 한 얘기겠죠. 자, 단면 순서대로 잘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점하고 같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전 영상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다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룹을 꼭 해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점을 왜 해놨을까요? 얘만 따로 단면을 만지기가 편하겠죠. 점이 있으면. 만약에 점이 없었다면 점을 또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면으로 바꾸면 되겠죠. 평면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을 어떻게 갖고 놓은 게 아닌 원 그대로니까요. 자, 선과 면이 만나면 선의 그 아래 단계인 점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면에 선이 통과하는 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하나가 면하고 교차하고 이 서피스랑 교차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죠. 교차하는 개체를 나타내 주는 거죠. 교차하는 개체를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면과 면, 서피스와 서피스가 만나면 선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해제를 해줬죠. 그래서 그룹 해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눈으로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건볼을 껐었던 겁니다. 건볼 켜놓으면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꼭 가운데가 가려져요. 이럴 땐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원레일 순서대로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 히스토리 그 다음 CM의 위치를 확인해 보죠. 여긴 여기 있네요. 자, 저는 이 아래에다 그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이쪽에 있고 여기도 이쪽에 실제로 쭉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게 편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엔터 하시고 그냥 탑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하죠. 단면도 만들어 줬는데 오케이 하시고 잠그죠. 물론 필터 쓰면 좋습니다. 편하죠. 하지만 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자, 일단은 필터는 꺼버리고 얘는 잠궈주죠. 필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필터로 하세요. 포인트만 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 단면을 가지고 갖고 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 녀석 커브 자체에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얘를 눌러서 다시 정렬을 할 수가 있죠. 오브젝트로 할 거냐, 아니면 하얀 점 클릭하기가 이거 보통이 아니야. 네, 다시 이렇게 정렬을 할 거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전 상태로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네요. 아까 전처럼 조금 돌아가 있었죠, 가운데에서.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월드나 뭐 C플레인이나 지금은 똑같죠. 지금 상태는 똑같습니다. 저 하얀색 점 클릭하기가 참 힘들군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얘를 3D 스케일로 눌려주면 그 위치에서 그대로 커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화살표가 정렬되든지 말든지 그냥 Shift 키 딱 누른 상태에서 쭉 늘려봅니다. 자, 그럼 얘가 좀 두꺼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못생겼네요. 상당히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전과 다른 점이라면 네, 점을 좀 많이 했을 뿐, 그리고 하트도 좀 못생기게 그리긴 했어요. 그게 사실이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지금 뭐 바꿔줄 수가 있나 보려고 만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좀 그냥 점만 당겼을 때보다 커브, 뭐 아까 그 파이프 그렸을 때보다 훨씬 만지기가 힘드네요. 단면도 같이 걸려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뭐 화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예쁘게 그리세요. 아주 무책임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한 3시간이 아니군요. 지금이 오후 7시 20분이니까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군요. 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올해, 네,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또 이 하트에 딱 정렬이 되어 있네요. 뭐 땡큐. 그리고 그냥 한번 써보죠. 물론 뭐 여기서 그냥 1D 스케일로 줄이셔도 됩니다만, 저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저 고마우니까 한번 이렇게 뭐 스케일로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검부를 사용해서 눌러도 보죠.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 녀석을 서피스로 만들어 보죠. 네, 아이소 커브 모양 한번 보시고,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C플레인 지정을 한번 해보죠. 작업평면, 상대좌표 뭐 여러가지 이름 갖고 있죠. 이 녀석 오브젝트로 C플레인을 세팅한다는 소리겠죠. 짠 했더니 여기 와서 좌표가 달라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원래는 이랬었죠. 이걸 얘를 이용해서 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아주 좋은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따로 뭐 정해줄 수도 있고 방위를 많습니다. 뭐 어찌됐든 전 이걸 자주 쓰긴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괜히 웃음이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방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네, 건볼 말을 안 듣죠. 얘를 다시 눌러서 C플레인 한번 다시 지정을 해줘 보죠. 이거 딴 걸로 갔다 와야겠구나. 오브젝트로 갔다가 다시 C플레인 해주면 됐네요. 그럼 뭐 네, 커브만 잡아도 지금 이상하죠. 여기서 바로 다시 누를게요. C플레인 해주면 네, 정렬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체 스냅을 사용해서도 개체 스냅이란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이렇게 C플레인을 활용해서도 할 수도 있죠. 물론 건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볼 안 쓰고 이거 면을 괜히 숨겼구나. 숨겨주고 건볼 끄고 점을 켜고 작업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또 건볼 켜서 요런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마음 내키는 대로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평면 만들고 그 다음 저기 이 녀석 다시 또 눌러주고 정렬을 한 후에 이렇게 네, 만져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뭐 다 잡고 회전도 되겠네요. 이 점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마음껏 만져주고 얘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누르셔서 초기화를 시켜줄 수도 있죠. 물론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이거 누르기가 몹시 귀찮습니다. 그냥 초기화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C플레인 활용도 되더라 라는 거 알아주시고, 네, 여기서 끝막으면 어떻게 했죠? 일단 끝을 막았어요. 평평하게. 여러가지 막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막고, 그 다음 어차피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라고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3개의 점을 사용해서 구를 그리는 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선 다시 또 눌러줘야 돼요. 하나, 둘,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하나, 둘, 셋 하시고 그룹 지으면 됩니다. 굳이 뭐 불린 유니온 합집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주얼리 쪽 얘기입니다만 출력만 잘 되면 땡큐입니다. 그럼 돼요. 자, 그 다음 사각형을 했었죠. 사각형은 뭐, 네, 지금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기도 하고 원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C플레인 응용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모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까 전 하트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이 상태보다 이게 좀 더 전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부드럽게, 아까보다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럼 하트 그릴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드러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 자, 대충 갖다 놓습니다만 조금 더 크기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대충 갖다 놓으시고, 이쪽도 대충 비슷하게 하나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도 크기 조절을 좀 해주겠죠. Shift 키를 눌러서, 네,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치한 이런 포인트, 이 포인트 위치, 이런 것들이 만드는 이 커브가 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고, 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도 아까 상태보다는 좀 고친 거였잖아요. 원에 가까워지니까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100% 들어간 하트겠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하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말 감이 안 올 때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좀 비슷하게 맞춰 나갑니다. 자, 그래도 좀 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입니다. 어찌됐든 사각형으로 했던 거 이거는, 네, 패스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동그라미랑.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프트를 전 써보고 싶었던 거죠. 자, 로프트 하려면 커브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좋았어 하고 간격 띄우기를 하게 되면 느슨하게라는 옵션, 루즈라는 그 옵션이, 발음이 맞을래나? 뭐 어찌됐든 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참 많아집니다. 대신 예쁘게 나름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예쁘게 간격 띄우게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수직으로 여기 1 돼 있고, 여기도, 네, 어딜 체크를 해봐도 제가 지정했던 숫자, 지정했던 간격 1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점이 많아지는 거죠. 점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자, 이런 장점을 활용할 그때가 올 수도 있겠군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바로 돌출을 했습니다. 서피스 간격 띄우기, 옵셋 서피스를 활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자, 지금은 쭉쭉 잘 내려오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얘가 평평하게 있다면, 얘는 지금 평평한 상태가 아니에요.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차하지도 않았죠. 여기선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얘가 평평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셋 포인트, 여기 물론 뭐 셋 포인트는 아니지만
뭐 코디네이트라고 써있죠. 뭐 어찌됐든 저는 세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세브 포인트라고. 그냥 세브 포인트라고 하죠. 딴 거는 너무 이름이 길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하게 되면, 여기가 아니지, 여기, 네,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고 안 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만들어져요. 된 거 같죠? 된 거 아니에요. 교차된 건 무시를 합니다. 5.0이 되고 나서 이렇게 돼요. 6.0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0 땐 이런 거 없어요. 4.0 땐 네, 그냥 이렇게 연결된 채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얘를 복사 한번 해보죠. 프로젝트 해주고, 교차 잡아주고, 제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점 하고 빨간 점, 그 다음 셋 포인트, 제가 애용하는 셋 포인트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그냥 셋 포인트, 아까 명령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4.0에서는 그냥 이거 바닥에 깔린 채로 해도 잘 됩니다만 5.0에선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려면 커브를 안 만나게 해줘야 돼요. 안 만나게 한다는 건 좀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띄워주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띄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직선 돌출 됩니다. 다 연결되게 돌출되죠. 그래서 그걸 피해 가려면 이렇게 좀 커브 움직여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자르죠. 포인트로 꽁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 주시면 그냥 돌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군요. 두 개를 같이 선택했더니 말을 듣질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네, 됐군요. 아까 좀 뭔가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전처럼 뭐 잘린 형태로 되진 않지. 물론 여기가 잘리긴 했지만 아까는 여기 이렇게 잘려 있었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잘려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 간격 띄우기 느슨하게로, 여기 느슨하게 yes, 솔리드는 no, 그 다음 0.5, 그 다음 양쪽으로 yes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죠. 방금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녹화했던 영상을 지울 뻔했습니다. 잠깐 멈추고 뭐 잠깐 이렇게 다시 녹화를 재시작하고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해서 하트를 만들어 줬죠. 물론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의 개수를 같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이건 일단 필요가 없죠. 숨기고 이 상태에서 로프트, 그 다음 히스토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커브도 숨길 거거든요. 그 다음 느슨하게 살짝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로프트를 하니까 자, 어색한 부분이 보이죠. 커브를 숨겼나요? 네, 커브 숨겨주고 어색한 부분을 잡아야겠죠. 전 이걸 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냐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이쪽하고 이쪽 가장자리와 이쪽 가장자리의 높이가 다른 거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요. 얘가 좀 더 내려가야겠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해주고, 다른 곳은 여기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도 제 취향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올라와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물론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데 어느 한 곳을
쭉 올리게 되면, 자 보시죠, 이쪽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스톤 배열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스톤 사이즈를 잘 생각하면서 간격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어느 한 부분을 올렸다면, 네, 스톤보다 많이 넓어지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시고, 원래 어떻게 생겼지? 너는 숨기고. 자, 여기가 좀 좁네요. 좁게 해줘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이제 얘를 이렇게 안 했죠. 여기서 UVN, Move UVN, UVN 이동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아니지. 아니, 여기도 아니지. 여기죠. 어이쿠.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고, 움직여줄 거 선택을 하고, Move UVN을 해서 U 방향이죠. U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줬죠. 뭐 그거는 그전 영상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UVN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3D 스케일로 그냥 하죠. 3D 스케일 해도 똑같아요. 하하, 똑같진 않겠군요. 투영을 끄고요. 요렇게 UVN 이동하고 똑같습니다. 투영을 끄고 켜고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하긴 했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투영을 켰을 때 얘를 뭐 3D 이동할 거야. 3D 스케일로 만져줄 거야 하니까, 자, 기준점이 저기에 잡히죠.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움직여줄 때 여기 점선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투영을 끄게 되면 이 점이 딱 잡히니까, 네, 점선 따라서 이 선택된 점이 잘 이동을 하고 있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스케일 굳게 믿고 작업을 시작해 보죠. 적당하게 어울리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Move UVN, UVN 이동은 그런 게 없죠. 그럼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봐가면서 만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팍팍팍 만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정해진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뭐 단점이 아닌 단점,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만져주죠. 뭐 다 만졌다고 치고, 네, 여기서 또 경사지게 해줘야 되니까 돌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안 내려갈 때는, 야, 디렉션 방향을 한번 조금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 녀석 점을 켜서 편집을 하는데, 자, 위에서 봤을 때 점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죠. 그래서 저는 아래에 있는 점만 나오게 하고 싶었죠. U 방향 다 선택을 하고, 여기 안에 선택한 것만 보이게 짠 했더니 위에 점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제 기초 영상을 보셨다면 네,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때그때 다시 한번 또 해줘야 돼요. 그게 뭐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런 거죠. 이 안쪽도 자연스러운 하트를 저는 그리고 싶었습니다. 높낮이 같은 건 뭐 나중에 신경 쓰도록 하고, 뭐 일단 이렇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또 돌출을 했죠. 얘가 좀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해서 짠, 잘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이럴 때 방향 설정 아무데나 꽁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방향 설정을 한번 해주면 네, 잘 내려옵니다. 그 다음 점을 켜고 아래 점만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아래 점 대충 잡아주고 U 방향, 자, 선택이 됐죠? 바닥 평평하게 잡아주는 게 아마 기본적인 형태가 아닐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거의 뭐 아래가
평평하죠. 높이가 같습니다. 만약에 야 이번 제품은 중량이 많이 낮아야 돼 라고 했다면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꼭 뭐 얘는 지금 평평하잖아요. 중량 때문이면 아마 작업을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아래를 평평하게 맞춰주지 않고. 자, 다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잡고 이 방향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셋 포인트 Z방향 잡아주시고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가 지금 두 개 겹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녀석을 점을 편집할 때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쿠 얘가 막 더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낮게 해야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좀 볼록하게 잡아줬죠. 뭐 바닥 먼저 잡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로프트 아이쿠 여기 아니죠. 로프트 예쁘게 잘 되는군요. 그 다음 이 녀석을 볼록하게 하려고 했더니 점이 부족하죠. 점이 부족하면 점을 늘려야죠. 차수를 바꿔야겠죠. 곡면으로 바꿀 거니까요. 차수 바꿀 때 여기 체인지 디그리 3, 그 다음 V방향도 3. 그냥 3, 3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걸 써야겠군요. N방향으로 똑같은 높이로 올려도 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떤 왜곡이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왜곡은 왜곡이긴 하죠. 뭐 어찌됐든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똑같은 높이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넓은 곳은 괜찮고 좁은 곳은 이상하게 되니 얘를 좁은 곳을 먼저 보시고 됐다 싶을 때 좁은 것을 취소하고 그 다음 또다시 좁은 곳 없는지 확인하고 또 올립니다. 이거 뭐 제가 편집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편집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뭐 됐다 싶으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잠근 걸 풀고 뭐 얘 면 뒤집어주고 딱 봤더니 여기가 좀 뭔가 어색하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줌을 쏘고 나면 좀 만져주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춰주고 싶으니까 웨지 서피스를 쓰는데 이 녀석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빗면 그대로 딱 내려가는 그 느낌을 살려주고 싶고 이 녀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가장자리를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치 커브든 매치 서피스든 먼저 선택하는 게 바뀌니까요. 형태가 매치 서피스. 자, 화살표 보시고 이 녀석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아래 선택해주고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둘 다 변하는 거니까 이걸 꺼주고 왜냐하면 이 위에 볼록한 것만 바꿔줄 거거든요. 오케이 누르고 봤더니 자, 훨씬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하고 결합. 그 다음 여기 요걸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이건 도전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숨기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얘를 폭파를 해야겠군요. 폭파하고 이 녀석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잠굽니다.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뭘 해줬었죠? 커브를 생성을 했죠. 여기 아주 재밌는 도구죠. 야, 수직을 블렌드 한다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끝점을 선택해주면 이런 선이 하나 나왔죠. 이 녀석을 이용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녀석이
자, 선을 그렸죠? 선을 그렸고 이 선을 이동을 해보면 평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얘를 다 잡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스케일로. 그래도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커브를 추출해보죠. 그 다음 얘 잠궈주죠. 그 다음에 여기 애널라이즈 분석 툴에서 여기 G 물음표가 있죠. 짠짠 해보면 네 G1이랍니다. 여기는 네 G1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 풀어도 되겠네요. 풀고 얘를 돌출. 평평하게 잘 깔려 있으니까 잘 돌출이 될 겁니다. 쭉 해서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올려주고, 물론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뭐 곡선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냥 갑시다. 그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할 때 제가 그 전에 뭘 했죠? 블렌드를 썼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블렌드. 아하, 블렌드 누르고 이쪽 엣지 한 다음에 엔터, 이쪽 엣지 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셔야겠군요. 엔터 하니까 네 잘 됐네요. 그럼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뭐 비슷하긴 되죠. 꼭 뭐 블렌드 싫어 나는 뭐 그러셨다면 저기 뭐 로프트 한번 써보죠. 로프트 지금 뭐 노멀 보통으로 하시면 네 중앙에 점이 더 생기죠. 이 녀석을 N 방향으로 이동해도 되겠고, 아 몰라 하시고 그냥 들어줘도 비슷하게 되겠죠. 대충 맞춰줍니다. 뭐 이렇게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줄과 사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맞춰주면 네 괜찮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쪽도 뭐 마저 하죠. 이왕 40분 넘은 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필요 없는 거 잠궈주고요. 이 녀석 제가 잘했군요. 점 잡아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나 잡고 뭐 2D 뭐 3D든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겠고, 같이 잡고 하셔도 되겠는데 같이 잡을 땐 1D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잠긴 거 풀고, 그 다음 돌출 쭉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블렌드를 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좀 이상하죠. 좀 여기는 이렇게 볼록 올라왔는데 여긴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게 좀 어색하죠. 자, 그렇다면 네, 맞춰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걸 설명할 때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때그때 다르고 뭐 그때그때 해결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아, 또 잘못했네요.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잘 되겠죠? 짜잔, 됐습니다.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판판한 구멍 뚫린 게 있으니까 이 녀석은 뚜껑 막는 걸로. 저 이것도 좋아합니다. 바로 결합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썼다면 되긴 되겠죠. 됩니다. 근데 또 결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씁니다. 물론 뭐 그래야 될 경우에 쓰겠지만 이걸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대망의 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여기서 연고리 만들 때 자주 쓰는 거는 물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커브 2개 만들어서 로프트로 만들어서 대충 해도 되겠지만, 자, 여기 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점 꽁 찍어주고, 그 다음 지름으로 할 거냐 반지름으로 할 거냐, 다이아메트로 하냐 뭐 레디 이게 이름 발음이 뭐더라, 매번 헷갈려요. 잠시만요. 네, 레이디어스 반지름. 네, 다이아메트로 할 거냐 레이디어스로 할 거냐.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름 모를 외국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데 외국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해줬어요. 구글 번역을 자주 이용했죠, 덕분에. 그래서 제 영상, 혹시나 제 영상을 보는 외국 분들, 이 포리너 프렌드들이 있으면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런 안 되는 발음으로 영어를 가끔 합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름의 은혜 갚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할 때 지름으로 할 거냐 반지름으로 할 거냐 해서 한 1.5로 잡아주고 난 0.5 두께를 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가 고정이 돼 있죠. 여기 안쪽 치수 고정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픽스 이너 디멘션이죠. 안쪽 말 그대로예요. 안쪽 치수 고정 해서 노우로 하면 여기가 같이 늘어나고 예스로 하면 아마 이걸 자주 쓰게 될 겁니다. 0.5mm 해서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저거 모를 때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회전해 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참 부질없었죠. 끼케야 연골인데. 자, 이렇게 해서 뭐 미러 하면 적당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하게 따로따로 잡아줍니다. 자, 저는 왜 연고리를 바닥에 붙이지 않았느냐 하면 연고리를 바닥에 붙이면 바닥을 손질할 때 연고리도 같이 밀려 나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대신 얘가 위에 모양을 또 해쳐서도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와 아래에 절묘한 그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야 이게 너무 얇아 라고 했는데 위에서 봐서 두꺼워지면 좀 둔해 보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88 그 다음 33 오케이 한 다음에 이쪽 뷰에서 점을 켜고 제가 왜 점을 켜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그냥 늘리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스케일로 늘리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게 늘어나죠. 이렇게 완만한 타원이 됐죠. 근데 얘를 만약에 스케일로 늘리게 되면 큰 차이가 없군요. 제 취향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게 만약에 좀 이 옆이 직선이라면 여기 단면이라면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서 봐서는 얇은 정도 이 두께가 그대로지만 옆에서는 두껍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만약에 튼튼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위에서 봤을 때 탑에서 봤을 때 좀 두꺼워 보이면 좀 많이 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크기가 상당히 작죠. 두꺼운 체인을 아마 안 쓸 거예요. 얘가 뭐 체인보다 많이 두꺼워지면 좀 둔해 보이죠. 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번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됐군요. 이렇게 수많은 하트를 그려봤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질문은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카페 주소 있으니까 그곳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